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로성들이 사용했던 마법진이 엘바프성의 바닥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마법진이 세계 정부와 해군의 병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 요소가 있다면 거병의 적단의 방어를 뚫고 수많은 병력들이 엘바프의 중심부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은 그것이 샴록과 군코가 돌아가려고 계획한 방식이거나 그들의 후속 병력을 위해서 또는 그들이 엘바프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발견한 루피와 다른 일행들은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에그헤드에서 오로성들이 마법진에서 소환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의 속성에 관계없이 그들의 이동 방식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원피스 1139화에서 발견한 후 오다의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다는 엘바프를 정말 제2의 정상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원피스 1140화에 대한 내용에 네타 소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샴록과 군코가 마리조아의 호출에 성공했고 엘바프를 점령하기 위해 추가로 소환할 병력 중 충격적인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은 샴록과 군코가 추가로 소환할 병력의 메인은 신의 기사단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해군 쪽 병력의 파견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엘바프 전투에서 꼭 승리하기 위한 해군 병력의 퀄리티는 최소 대장급부터 원수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정상 전쟁 때도 해군 대장이 필드에서 메인 전투를 펼쳤고 심지어 원수 센고쿠까지도 전투에 참여시켰습니다. 심지어 센고쿠는 전투를 좋아하는 성향의 원수보다 행정 쪽에서 두각을 보이는 원수였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카이누는 자신의 정의관 그리고 신념의 색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인물이면 어떻게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카이누는 원피스 스토리라인 빌런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검은 수염과 더불어서 루키가 가장 증오하는 빌런 중 한 명이죠. 루키가 가장 사랑하는 의형제 에이스를 죽게 만든 장본인도 아카이누고 심지어 루키까지 죽이려고 했죠. 당시 루피는 아카이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 차이의 갭이 존재했기 때문에 루피는 계속해서 아카이누에게 복수할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입장에서 루피는 거의 유일하게 실패한 작전이고 정상 전쟁에서 놓친 애송이가 상황까지 되었으니 아카이누 성격상 가만히 앉아서 원수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아카이누는 에그헤드부터 자신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길 원했고 루피를 상대로 싸우고 싶어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엘바프 전장에서도 오로성들이 아카이누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카이누 혼자서라도 몰래 출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카이누는 과거부터 오로성들 앞에서도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성격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카이누는 루피와 그 아버지인 드래곤과의 악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해군에 몸을 담고 있던 드래곤과 친분이 있었던 건지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르게 아카이누는 루피를 가리켜 드래곤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만약 드래곤과 친분이 좋았다면 루피에 대한 분노가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죠. 게다가 최근 혁명군이 마리조아의 보급을 차단하고 그들의 목표인 천룡인 타도를 외치며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아카이누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고 아카이누의 출동 명분 역시 시기가 맞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 에그헤드에서 완전히 패배했고 그들의 입장에서도 엘바프에서 곧바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카이누의 힘이 절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에그헤드에서 믿었던 해군 대장 키자루가 패배했기 때문에 당시 3대장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았고 자신이 힘으로 원수 자리까지 올라간 아카이누는 오로성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의 입장에서도 독자들의 몰입감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신의 기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방법보다 과거부터 스토리적으로 엮여있는 인물들을 꺼내는 방법이 독자들의 몰입감을 올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결국 루피와 아카이누의 만남이 성사되어야 한다면
최종장에서 이제 상대가 몇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지원군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소환해야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군 원수가 움직인다면 엘바프의 거병의 적단과 거인들의 전력들의 감시망에 걸려 그들의 방어를 뚫고 엘바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다는 이번 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마법진이고 저는 아카이누가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보이고 오다는 오로성 이외에 이 마법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의 기사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군과 신의 기사단의 전력의 빠른 이동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을 자신의 손으로 처치한 후 새로운 오로성으로 갈링성을 임명했습니다. 갈링성은 신의 기사단이고 히가랜드 가문이죠. 이무가 갈링성을 임명한 이유는 신의 기사단의 전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암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의 기사단의 병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 병력의 규모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리더 샴록의 강함이 신의 기사단의 평균 전투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루피 1인들보다 약한 신의 기사단도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무가 직접 엘바프에 나서지 않고 오로성들이 다시 총출동하지 않는 이상 세계 정부는 엘바프에 존재하는 밀짚모자 일행들과 거인족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바프에는 로키라는 엄청난 변수까지 존재하죠. 그리고 엘바프에는 과거 오하라의 버스터콜 때 몰래 회수한 고대 서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카이누의 입장에서는 해군의 작전이 실패한 것이고 그것들이 엘바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그헤드에서 루피를 도와준 키자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카이누는 키자루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카이누는 임무에 실패한 키자루를 질책했지만 오히려 친한 동료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자신의 고통을 아느냐며 키자루가 화를 냈었죠. 이슈나 류쿠규 역시 엘바프에 파견되기에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고 결국은 아카이누라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예상했던 드래곤 해군설이 사실로 밝혀졌고 심지어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나이가 같으므로 동기였다는 추측도 상당히 많았죠. 이를 근거로 아카이누 역시 과거 드래곤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정상전쟁부터 꾸준히 존재했다는 것이고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해당 추측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데요. 드래곤이 해군의 환멸을 느끼고 나왔을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아카이누와 트러블이 있었다면 드래곤이 해군을 그만두고 나서 혁명군을 만들 때 목표를 천룡인 타도가 아닌 해군 타도로 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혁명군의 목표는 해군도 아닌 천룡인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카이누까지 루피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루피가 상대해야 할 빌런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관점도 일리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논리가 자신의 또 다른 의형제 사보가 성장하여 아카이누와 싸움을 할 것이라는 논리였죠. 사보는 에이스의 능력을 이어받았고 다시 성장해서 아카이누에게 복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엔딩이 될 테니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크하게 오다가 풀어낸다면 이제 벌어질 전장에서 에이스와 같은 운명을 사보가 맞이하게 된다면 루피와 아카이누의 전투 명분은 검은 수염과 이무를 상대하는 명분보다 더욱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싸우는 그림이 별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서사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드래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능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그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공개되었을 때 아카이누와 비등비등하거나 아카이누에게 밀리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그 실망감은 상상을 할 수 없죠. 과거 3대장 중 2명은 자신의 진짜 목적과 사상에 대해서 공개했고 한 명은 해군을 이탈했고 키자루 역시 임무 실패와 루피를 도와줬던 행위 때문에 해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카이누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전장은 엘바프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